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릴 때 겨울 밤하늘에서 봤던 오리온 자리는 그렇게 선명했는데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름밤에 은근히 눈에 띄던 별자리들은 겨울에는 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별은 하늘에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질까요? 별들이 정말 이사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보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별들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탄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과학 시간처럼 들으면 조금 딱딱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쉽게 비유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밤하늘을 거대한 극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라는 의자에 앉아 있고 별자리는 극장 벽에 그려진 그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은 의자가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같은 극장 안에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봄에는 이쪽 벽에 그림이 보이고, 여름에는 다른 쪽 벽에 그림이 보이고, 가을에는 또 다른 그림이 보이고, 겨울에는 다시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별자리가 바뀌는 건 하늘이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면서 우리가 밤에 바라보는 우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절마다 지구가 밤에 등을 돌리고 바라보는 우주의 배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알면 밤하늘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별자리는 그냥 랜덤으로 보였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1년 동안 여행하면서 만나는 풍경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죠. 처음에는 논밭이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산이 보이고 또 지나면 강이 보이고 도시가 보입니다. 창밖 풍경이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탄 기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풍경이 바뀌는 겁니다. 별자리도 비슷합니다. 별들이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며 계절마다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탄 지구가 태양을 따라 이동하면서 밤하늘의 창밖 풍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밤하늘은 각각 다른 분위기를 가집니다. 봄 하늘에는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고, 여름 하늘에는 여름의 대표 별자리들이 있고, 가을 하늘에는 가을의 조용한 별자리들이 있고, 겨울 하늘에는 유난히 밝고 화려한 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겨울 밤하늘은 별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기가 차고 건조해서 하늘이 맑게 보이는 날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날씨와 도시 불빛의 영향도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울 별자리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별자리가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겨울 밤하늘의 주인공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데 나란히 박힌 세 개의 별이 눈에 잘 띄어서 별자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오리온의 허리띠라고 부르는 그 세 별이 겨울밤에 딱 보이면 아, 겨울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름에는 오리온 자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리온 자리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사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계절에는 오리온 자리가 태양 가까운 방향에 있어서 밤하늘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별자리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나타늘 쪽에 있는 셈이라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낮 무대 뒤쪽으로 가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지만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어떤 별자리는 태양 쪽에 가까워져 밤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별자리 계절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밤 쪽으로 향한 별자리들이 보이고 겨울에는 겨울에 밤 쪽으로 향한 별자리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별자리는 1년마다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매년 겨울이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름철 별자리도 매년 여름이 되면 다시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계절마다 약속한 듯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봄마다 피는 꽃이 있고 가을마다 붉어지는 단풍이 있듯이 밤하늘에도 계절마다 찾아오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훨씬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냥 멀리 있는 별무리가 아니라 해마다 같은 계절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느껴지니까요. 봄밤에는 사자자리, 처녀자리처럼 봄을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보이고, 여름밤에는 검은 고자리, 독수리자리, 백조자리처럼 여름철 별자리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여름에는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는 밝은 별 3개가 있습니다. 베가, 알타이르, 데네브라는 별들이 큰 삼각형을 만드는데 도시에서도 비교적 찾아보기 쉬운 편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여름밤 하늘에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는 밝은 별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별을 보고 있으면 여름밤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더운 공기, 풀벌레 소리, 늦은 밤 산책길, 그런 기억들과 함께 떠오르는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은 조금 다릅니다. 가을 별자리는 겨울처럼 화려하게 번쩍이는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처럼 큰 사각형을 이루는 별자리가 대표적입니다. 가을 밤 하늘을 보면 여름처럼 뜨겁지도 않고 겨울처럼 차갑지도 않은 묘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하늘이 화려해집니다. 오리온 자리,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같은 별자리들이 나타나고 밝은 별들이 많아서 밤하늘이 더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 별자리는 별자리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별이 많고 밝아서 찾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절별 별자리를 꼭 이름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바라보는 우주의 방향이 계절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별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하늘이 이해됩니다. 별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탄 지구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와 함께 태양 주변을 엄청난 길이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덕분에 밤하늘 풍경도 계절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별자리 변화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절 달력 같은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실제로 별자리를 보며 계절을 알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하늘이 중요한 달력이었습니다. 어떤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씨를 뿌릴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별이 떠오르면 추수할 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날짜와 날씨를 바로 확인하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밤하늘은 자연이 알려주는 커다란 안내판이었습니다. 별자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보면 계절을 알고 계절을 알면 삶의 리듬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40대, 50대 분들에게도 별자리는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별,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과 올려다본 밤하늘, 군대나 캠핑장에서 봤던 별, 아이가 어릴 때 손잡고 밤하늘을 보며 저게 별이야 하고 말해주던 순간들 말입니다. 별자리는 단순히 과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 기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오리온 자리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겨울밤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첫 여행의 밤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걷던 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별을 보는 마음은 아주 가까운 기억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뀐다는 사실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추억이 하늘에 걸리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봄에는 봄의 기억이, 여름에는 여름의 기억이, 가을에는 가을의 생각이, 겨울에는 겨울의 그리움이 별빛과 함께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별자리는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극성 주변의 별자리들이 그렇습니다.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서 거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길잡이 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주변 별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북쪽 하늘에 가까운 별자리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두칠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보이는 높이나 위치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만 완전히 계절별 별자리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는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무대 한가운데는 계속 비슷한 배경이 있고 무대의 옆쪽 풍경은 계절마다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북쪽 하늘은 비교적 익숙한 배경처럼 남아있고 남쪽 하늘이나 동서 방향의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더 크게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볼 때 북쪽을 보면 익숙한 별을 찾기 좋고 남쪽 하늘을 보면 계절의 별자리를 만나기 좋습니다. 별자리 관찰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굳이 어렵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절마다 대표 별자리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 여름에는 여름철 대삼각형, 봄에는 사자자리, 가을에는 페가수스의 사각형, 이렇게만 기억해도 하늘을 보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별자리 선을 정확히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별자리 그림을 보면 사자 모양, 사람 모양, 백조 모양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 밤하늘에서는 그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다. 별 몇 개를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이어붙인 것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찾을 때 왜 나는 사자로 안 보이지? 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별자리는 그림이라기보다 약속입니다. 저 별과 저 별을 이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 상상력이 별자리의 매력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들을 보며 사냥꾼을 떠올리고 백조를 떠올리고 전가를 떠올리고 영웅과 동물과 신화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점 몇 개처럼 보여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늘 위의 이야기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는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밤하늘의 연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이야기, 여름에는 여름의 이야기, 가을에는 가을의 이야기, 겨울에는 겨울의 이야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원리를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 돕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밤에 보는 우주의 방향도 바뀝니다. 하루 동안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고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전, 공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몸을 돌리기 때문에 밤새 별의 위치가 바뀌고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 둘레를 돌기 때문에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바뀐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더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도,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도,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있을 때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 태양 주변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때문에 밤하늘도 조금씩 바뀝니다. 참 이상하죠.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주 속에서 거대한 여행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야기는 결국 지구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계절별 별자리는 그 여행길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봄에 보이는 별자리는 지구가 봄에 위치해 있을 때 밤쪽으로 보이는 풍경이고 여름 별자리는 여름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이며 가을과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같은 계절의 별자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매년 봄꽃이 다시 피고 매년 여름 장마가 오고 매년 가을 바람이 불고 매년 겨울 별자리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늘에도 반복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은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별자리라도 보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작년에 본 오리온 자리와 올해 본 오리온 자리는 같은 별자리일 수 있지만 그걸 보는 나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40대에 보는 겨울 별자리와 50대에 보는 겨울 별자리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던 별을 어느 날 혼자 보게 될 수도 있고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하늘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별자리는 같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별빛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별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별자리는 초저녁에 잘 보이고, 어떤 별자리는 밤늦게 잘 보이고, 어떤 별자리는 새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별자리를 못 봤는데 라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닙니다. 별자리는 계절뿐 아니라 보는 시간, 보는 장소, 날씨, 주변 불빛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밝은 별 몇 개만 보일 때가 많고, 산이나 바닷가처럼 어두운 곳에 가면 훨씬 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려면 가능하면 불빛이 적은 곳, 하늘이 탁 트인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에서도 오리온 자리나 여름철 대삼각형처럼 밝은 별자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관측이 아니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별자리 앱도 잘 나와 있어서 스마트폰을 하늘에 대면 어떤 별자리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별자리판을 돌려가며 찾았다면 이제는 휴대폰이 작은 천문대 역할을 합니다. 40대, 50대 분들에게는 이 점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과서 그림으로만 보던 별자리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봐도 좋고, 배우자와 산책하다가 봐도 좋고, 혼자 조용히 봐도 좋습니다. 별자리를 안다는 건 거창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냥 밤하늘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절별 별자리를 알면 계절의 감각도 더 선명해집니다. 달력에서 봄이라고 해서 봄인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서 봄 별자리가 올라올 때 진짜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이 보이면 여름밤이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고 오리온 자리가 보이면 겨울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은 아주 오래된 달력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하지만 하늘은 수천 년 전부터 계절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빠서 잘 올려다보지 않을 뿐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생활비를 걱정하고 건강을 챙기다 보면 밤하늘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40대,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커지고 집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챙길 일이 많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시기에 밤하늘을 본다는 건 어쩌면 잠깐 멈추는 일입니다. 별자리를 찾는 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루를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들이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별빛 아래에서는 그 걱정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며 그 덕분에 계절이 오고 별자리가 바뀝니다. 내 하루는 복잡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자기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를 알고 나면 하늘은 더 이상 그냥 까만 배경이 아닙니다. 지구가 지금 어디쯤을 여행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처럼 느껴집니다. 봄 별자리를 보면 아, 지구가 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겨울 별자리를 보면 올해도 이 별들이 돌아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계절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멀리 있어도 해마다 같은 때 찾아오는 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물론 별자리는 실제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와 함께 그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만 느낌은 비슷합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별자리는 여름에 생기고 겨울 별자리는 겨울에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은 그 계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별들은 아주 먼 곳에 계속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계절의 밤에 볼 수 있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계절별 별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별자리가 계절마다 바뀌면 별들도 많이 움직이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가 느끼는 변화는 대부분 지구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별들도 실제로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한평생 동안 별자리 모양이 크게 바뀌어 보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계절별 변화는 별들이 자리를 옮겨서라기보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위치가 바뀌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왜 낮에는 별이 안 보이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낮에도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밝은 대낮에 손전등 불빛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낮하늘 쪽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몇 달 뒤 지구가 위치를 바꾸면 밤하늘 쪽으로 와서 다시 보입니다. 별자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태양빛에 가려진 겁니다. 이 원리를 알면 오리온 자리가 여름에 안 보이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여름에는 오리온 자리가 태양 가까운 방향에 있어서 밤에 보기 어렵고 겨울이 되면 밤하늘 쪽으로 돌아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오리온 자리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자리를 이해하면 하늘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자리는 숨어 있다가 계절이 되면 다시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별자리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계절별 별자리를 하나씩 떠올려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봄에는 사자자리가 하늘에 올라오고 여름에는 검은 고자리의 베가와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 백조 자리의 데네브가 큰 삼각형을 이룹니다. 가을에는 페가수스 자리의 큰 사각형이 넓은 하늘에 걸리고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와 큰 개 자리의 시리우스가 반짝입니다. 특히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중 하나라서 겨울밤에 눈에 잘 띕니다. 오리온 자리 아래쪽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면 시리우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별 몇 개만 알아도 하늘 보는 재미가 커집니다. 별자리를 다 외우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계절마다 대표 선수 한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봄의 사자, 여름의 삼각형, 가을의 사각형, 겨울의 오리온.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별자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감상하는 대상입니다. 틀리면 어떻고 조금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게 그 별인가? 하고 찾는 과정 자체가 재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잠깐 벗어나 진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밤에도 화면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TV, 휴대폰, 컴퓨터, 하루 종일 밝은 화면을 보며 삽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어둠과 진짜 별빛을 볼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잠깐 화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전환이 됩니다. 아래만 보던 시선을 위로 올리는 것, 눈앞의 걱정에서 멀리 있는 별빛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울리는 매미 소리가 있고, 가을에 부는 바람이 있고, 겨울에 선명해지는 별이 있습니다. 하늘도 계절마다 자기 차례를 압니다. 아무 별자리나 아무 때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절이 오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물러납니다. 사람의 삶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앞에서 바쁘게 빛나야 하고, 어떤 시기에는 조금 뒤로 물러나야 하고, 어떤 시기에는 다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40대와 50대는 인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지나온 시간도 많고, 앞으로 생각할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예전보다 빛을 잃은 건 아닌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은 늘 한자리에서 소란스럽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별자리는 어떤 계절에 더 잘 보이고 또 다른 계절에는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보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사람 마음에도 닿습니다. 지금 내가 예전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내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조용한 시기라고 해서 내 빛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별자리처럼 사람에게도 보이는 계절과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과학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 지구의 위치 변화 때문입니다. 태양은 낮에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보이지 않고 태양 반대쪽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태양 반대쪽으로 보이는 우주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밤하늘에 올라옵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자리가 바뀌는 건 하늘이 바뀐 게 아니라 지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알고 나면 밤하늘이 마치 거대한 회전 무대처럼 보입니다. 무대가 돌아가면서 봄의 장면, 여름의 장면, 가을의 장면, 겨울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지구라는 우주선에 탄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야기는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실제 과학 원리가 있지만 그 원리를 알면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는 별자리는 이 계절의 지구가 바라보는 우주의 풍경이구나. 그러면 계절이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봄은 꽃만 피는 계절이 아니라 봄 별자리가 떠오르는 계절이고, 여름은 더위만 있는 계절이 아니라 여름철 대삼각형이 밤하늘에 걸리는 계절이고, 가을은 단풍만 있는 계절이 아니라 페가수스의 사각형이 올라오는 계절이며, 겨울은 추위만 있는 계절이 아니라 오리온 자리가 돌아오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절은 땅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바뀝니다. 우리가 계절을 느끼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별들이 계절마다 새로 생기거나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바라보는 우주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별자리는 하늘의 계절 달력이고 지구 여행길의 창밖 풍경입니다.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여름에는 여름철 대삼각형이 눈에 띄고, 가을에는 페가수스의 사각형이, 봄에는 사자자리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물론 꼭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절마다 하늘에도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깐만 시간을 내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도시라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밝은 별 하나만 보여도 좋습니다. 그 별은 그냥 하늘에 박힌 점이 아니라 지구가 지금 계절의 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또 다른 풍경이 찾아올 겁니다. 별자리는 그렇게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여행에 맞춰 우리 눈앞에 차례로 펼쳐집니다. 하늘은 매일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늘 아래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별자리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별자리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과 기억과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밤하늘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